이번 영상은 최근 개봉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셨거나 관람할 예정이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개봉한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많은 팬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과연 영화처럼 우리와는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평행세계, 다중우주가 정말 존재할까 하는 궁금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쩌면 우린 이미 멀티버스의 관측적인 증거를 발견해 놓았을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바깥 또 다른 우주, 멀티버스는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실제 관측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우주에서 발견된 시공간의 수상한 균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 전역엔 아주 낮은 온도로 고르게 식어있는 미미한 노이즈가 퍼져 있습니다. 바로 빅뱅 직후 아주 뜨거웠던 우주의 열기가 우주 팽창과 함께 고르게 식어버린 흔적, 우주 배경 복사죠. 우주 배경 복사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동일한 온도로 고르게 식어 있습니다. 기껏해야 10만 분의 1 수준의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2004년 천문학자들은 WMAP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남반구 하늘 에리다누스타리 방향으로 무려 5도 정도 크기의 넓은 범위에 걸쳐서 우주 배경 복사가 주변에 비해서 훨씬 낮은 온도로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이곳은 주변의 평균적인 우주 배경 복사에 비해서 약 70에서 80 마이크로 켈빈 정도 온도가 더 차갑습니다. 이 수상한 영역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포인트는 최대 150 마이크로 켈빈 더 차갑습니다. 이 놀라운 영역은 이후 뒤에 올라간 플랑크 위성의 관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죠.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서 열과 빛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온도 요동의 가장 큰 최대 범위는 기껏해야 1도 너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5배나 뛰어넘는 5도 너비의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서 지나치게 차갑게 식어버린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수상한 영역을 우주 배경 복사의 냉점, 콜드스팟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수상한 콜드스팟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우주 자체의 배경 온도뿐 아니라 관측하는 방향에 놓인 은하들의 분포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은하가 많이 모여있는 육중한 은하단이 놓인 방향을 바라보며 우주 배경의 온도를 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하단은 자신의 중력으로 주변 시공간을 움푹하게 파놓습니다. 이는 일종의 움푹하게 파여있는 중력 포텐셜 우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배경의 우주에서 출발한 빛이 이 중력 포텐셜 우물을 통과하면 마치 웅덩이를 따라 굴러내려가며 점점 빨라지는 구슬처럼 에너지를 더 얻게 됩니다. 그 결과 빛은 더 높은 온도의 뜨거운 빛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중력 포텐셜 우물의 경사를 기어올라 우물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면 다시 경사를 올라가는 구슬이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빛은 에너지를 잃고 원래의 차가웠던 빛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주 자체가 팽창하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벌어지죠. 우주 자체가 팽창하면서 은하단에 의해서 움푹하게 파여있던 중력 포텐셜 우물의 경사와 깊이도 변하게 됩니다. 우주가 덜 팽창했을 때에는 아직 중력 포텐셜 우물의 깊이가 깊고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우물로 굴러내려간 빛은 에너지를 많이 얻고 더 높은 온도로 뜨거워지죠. 그런데 중간에 우주가 팽창하면 중력 포텐셜 우물의 깊이가 얕아지고 경사는 완만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력 포텐셜 우물 깊숙이 내려갔던 빛이 다시 우물 바깥으로 나올 때에는 들어갔을 때 얻었던 에너지에 비해서 좀 더 적은 에너지만 쓰고 우물을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중력 포텐셜 우물 자체가 우주 팽창과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우물에 들어갈 때 얻은 에너지와 나올 때 소모하는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빛은 은하단을 통과하기 전에 원래의 온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에 비해서 에너지가 조금 더 증가한 살짝 더 높은 뜨거운 온도의 빛으로 변하게 되죠. 이러한 효과를 ISW, 누적 삭스-울프 효과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육중한 은하단과는 정반대로 주변에 비해서 물질이 훨씬 적고 텅 비어있는 공간, 보이드를 통과할 때도 벌어집니다. 빛이 보이드를 통과할 때는 은하단 때와는 반대로 오히려 에너지의 손실을 보게 되고 더 낮은 온도로 식게 되죠. 이러한 효과를 통해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에서 발견한 수상한 콜드스팟 역시 바로 그 방향으로 거대하게 텅 비어있는 아주 커다란 슈퍼 보이드가 있기 때문일 거라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이 콜드스팟 방향에서 은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관측을 진행해왔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허블 우주망원경, 거대 전파망원경 VLA, 2마이크론 전천 탐사 등 대대적인 하늘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관측에서도 슈퍼보이드를 확인할 수 없었죠. 하지만 2014년 이후 조금씩 슈퍼보이드의 존재 가능성이 새롭게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하와이의 펜스타스 망원경과 나사의 와이즈 우주망원경 관측을 통해서 우주 배경 복사의 콜드스팟 방향의 우주를 다시 꼼꼼하게 관측했죠. 그리고 지구에서 고작 30억 광년 거리에서 은하들의 분포가 확연하게 적어 보이는 새로운 보이드를 발견했습니다. 앞선 기존의 연구들은 100억 광년 이상의 훨씬 먼 거리의 우주만 주목한 탓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는 보이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새로 발견된 보이드는 실제 관측되는 콜드스팟의 아주 낮은 온도를 모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보이드의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최대 20 마이크로 켈빈 정도만 더 낮출 수 있었죠. 이후 2017년엔 다시 한번 콜드스팟의 방향의 하늘을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2DF 아틀라스 콜드스팟 레드시프트 2CSG 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관측에선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에 위치한 앵글로 오스트레일리안 망원경이 활용되었죠. 그리고 끈질긴 탐색 끝에 콜드스팟의 방향에서 30억 광년 넘어 서로 다른 거리에 분포하는 또 다른 텅 빈 보이드 3곳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3개의 보이드와 앞서 발견되었던 가장 가까운 보이드 총 4개의 보이드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최대 30 마이크로 켈빈까지만 낮출 수 있었죠. 여전히 콜드스팟의 지나치게 낮은 온도를 모두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 2021년에도 콜드스팟 주변에서 슈퍼보이드를 찾는 탐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 천문학자들은 우주 전역의 은하들의 분포를 탐색하는 암흑에너지 탐사 다크에너지 서베이를 통해서 에리다누스 타리 방향의 하늘을 샅샅이 뒤졌죠. 특히 이번 연구에선 중력 렌즈 효과를 활용해서 더 정밀한 질량 분포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콜드스팟이 보이는 방향의 우주에선 주변의 다른 우주에 비해서 약 20%가량 물질의 밀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했죠. 이번 새로운 관측에서 중력 렌즈로 파악한 우주의 질량 분포와 우주 배경 복사에서 보이는 콜드스팟의 분포를 비교하면 정확하게 질량의 밀도가 낮은 영역을 중심으로 콜드스팟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에리다누스 타리 방향의 하늘, 바로 콜드스팟이 보이는 자리에서 에리다누스 슈퍼보이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주 배경 복사의 콜드스팟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슈퍼보이드에 의한 ISW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콜드스팟의 지나치게 낮은 온도에 겨우 20%만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우연히도 초기 우주에서 하필이면 콜드스팟이 보이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온도가 지나치게 낮은 상태로 우주가 출발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이런 콜드스팟이 발생할 확률은 겨우 2%에 불과합니다. 물론 아주 희박한 확률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천문학자들은 콜드스팟을 설명할 수 있는 더 명확한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일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이 수상한 콜드스팟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바깥 또 다른 우주와 우리 우주가 충돌하며 발생한 일종의 충돌 자국, 우주의 멍자국일 수 있다는 가설이죠. 초기 우주의 급격한 팽창을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리 우주를 품고 있는 시공간 자체가 지금도 끊임없이 무한하게 급팽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너머 또 다른 수많은 우주들이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죠. 말 그대로 무한하게 많은 비눗방울로 가득 찬 거대한 욕조처럼 우리 우주는 수많은 거품 우주로 가득한 버블 유니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간단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런 각각의 거품 우주들은 서로 우연히 부딪히며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우주가 부딪히면서 충돌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의 우주 속에 새로운 입자들이 쌍으로 생성되면서 퍼져가게 되죠. 그리고 이는 양자 레벨에서 아주 미미한 파문을 일으키며 둥글게 퍼지는 흔적을 남깁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아주 세밀하게 관측하면 동심원의 형태로 둥글게 퍼져나간 이 충돌의 여운을 관측할 수 있죠. 바로 이 놀라운 모델을 바탕으로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콜드스팟의 정체가 우리 우주가 다른 우주와 부딪히며 만든 멀티버스의 충돌 자국이라는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그저 막연한 SF의 상상
이론적 망상이라고만 생각했던 멀티버스의 존재를 실제 관측을 통해서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짓궂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에서 관측되는 저 수상한 콜드 스팟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마법을 부리고 있는 소서러 수프림의 마법의 흔적은 아닐까 하는 상상이죠. 영화 마지막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뉴욕의 자유의 신상이 들고 있는 횃불 위에서 스파이더맨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는 마지막 마법을 진행합니다. 어쩌면 이 장면에서 벌어진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은 단순히 스크린 속의 우주뿐 아니라 스크린이라는 제4의 벽 너머 실제 우리가 앉아있는 이 현실 세계 우주까지도 대상으로 한 마법이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현실 세계의 관객들도 기존의 3스파에 대한 모든 설정과 기억을 모두 잊고 앞으로 펼쳐질 전혀 다른 설정에 새로운 스파이더맨을 좋게 봐달라는 의도였을 테니 말이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 모두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해주는 아주 거대한 뉴럴라이저를 반짝인 순간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점에서 영화 맨 인 블랙에서 자유의 여신상 횃불에 숨어있던 거대한 뉴럴라이저가 반짝이면서 뉴욕 시민들의 기억을 삭제시킨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 아닐까 그런 개인적인 감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인류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같은 엄청난 마법의 힘이 없어도 과학의 힘을 통해서 차원 넘어 멀티버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멀티버스는 그저 코페르니쿠스의 원리가 지나치게 반영된 우리의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린 멀티버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운명으로 정해진 슬픈 우주에 갇혀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멀티버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운명의 우주에 살고 있을 또 다른 존재들이 너무나 부럽게 느껴집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